인터넷에서 창조론과 진화론자들의 싸움이 진짜 심합니다. 과학 발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과거 종교는 세상은 특정한 신이 창조하였다고 알려왔죠. 하지만 과학이 발전하며 세상은 지구 중심이 아니라는 것, 더 나아가 빅뱅 이론 등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신이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주었고, 크리스퍼 유전자 거위를 비롯하여 인공적으로 생명체를 편집해버리고 생명체를 만들어버리는 경제에 이른 현대과학 시대에선 더더욱 과거의 교리가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대사회에는 여전히 유례없는 전투가 일어나고 있어요. 1925년 미국의 테네시주에선 스코프스라는 고등학교 교사가 성서에 천지창조설을 가르치라는 법을 어기고 진화론을 가르쳤다는 제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테네시주에서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의 창조 역사를 부정하고 인간이 저급한 동물에서 유래한다는 이론을 가르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고등학교 교사 스코프스는 무려 $100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현대에 와서도 유튜브에서 격렬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튜버 과학쿠키님의 진화론 영상에서만 무려 23,380개의 댓글 전쟁이, 북투님의 진화론 영상에서는 49,149개 댓글 전쟁이 실시간으로 진행 중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눈앞에 어떤 관점에서 보면 진화의 결과물을 보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유튜버 꼬부기 아빠와 크지싸님 영상을 보면서 먼치킨이라는 이렇게 다리가 짧고 허리가 긴 품종을 알게 되었고 2021년 5월 오디를 입양했습니다. 근데 보면 볼수록 신기해요. 우리 오디는 보시다시피 생존력이라고는 제로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먼치킨은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종입니다. 저는 여자친구랑 오디를 보면서 우연히 허리가 긴 종으로 이제 진한 고양이가 이렇게 생겨났고 그걸 보고 야, 귀엽다, 이렇게 느낀 인간에 의해서 먼치킨이라는 종이 탄생한 것이 아닐까 하는 얘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더 나아지는 것만이 진화가 아니라 태화도 진화의 한 종류이며 또 이제 이런 품종 개량도 진화의 하나니까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다리가 짧으면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없지만 이런 모습으로 진화했던 고양이를 발견한 과거의 인간이 이렇게 품종을 개량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해요. 인간의 요구에 맞게 고양이를 개량을 했고 인공선택으로 먼치킨의 진화를 이룩한 게 아닐까 하고요. 실제로 1995년 뉴욕타임즈 기사에 따르면 1995년까지만 해도 먼치킨 고양이는 미국에서만 존재했고 단 300여 마리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너무 귀엽기 때문에 소위 비싸게 잘 팔리기 때문입니다. 운동 능력이 낮아서 집에서 키우기도 적합하죠. 어디를 깨부수고 그러지를 못하니까요. 네, 이제 내리겠습니다. 굳이 먼치킨 고양이와 같은 이런 품종 개량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오디를 자랑하기 위함도 물론 있지만 수많은 과학적 증거들이 신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지만 모든 생명체의 조상이라는 최초의 생명체 루카에서 모든 생명체가 뻗어져 나왔다는 사실은 솔직히 그렇게 우리한테 와닿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먼 이야기잖아요. 먼치킨 오디의 이야기는 솔직히 완전히 과학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최근에 발표되며 생명체의 진화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진은 얼마 전에 코뿔소의 뿔을 분석하다가 뭔가 의미심장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연구진은 1886년부터 2018년까지 코뿔소의 뿔의 길이를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불과 200년 전 코뿔소는 뿔의 길이가 현대 코뿔소보다 컸습니다. 그런데 단 200년 만에 유의미하게 5종의 코뿔소의 뿔의 길이가 점점 감소하였습니다. 연구팀이 논문을 통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약속이다 한 듯이 모두 아래로 향하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진이 알아낸 것은 코뿔소는 뿔의 크기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200년 동안 진화를 했고 이 속도는 인간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빨랐습니다. 진화의 속도가 매우 빨랐습니다. 왜 코뿔소의 뿔의 크기가 점점 더 작아지고 있는가? 연구팀은 인간의 사냥으로 인한 선택압으로 추정했습니다. 뿔이 긴 코뿔소는 비싸게 팔리기에 밀렵꾼들에 의해 잡혀버렸고 살아남은 코뿔소들의 뿔은 작았습니다. 뿔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진화되어야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코뿔소의 뿔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인간이 이런 고양이를 귀여워하고 이런 고양이가 소위 잘 팔리다 보니까 먼치킨이 야생에선 살아남기 어렵지만 현대사회에선 살아남았듯 진화에는 더 강한 생명체의 외압이 작용합니다. 지금도 어떤 생명체는 진화하고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각자 변화하고 있을 거예요.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는 창조론자들이 진화론과 동등한 자격으로 창조론을 학문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법을 정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실제로 놀랍게도 미국은 1960년대까지에도 생물학 교과서에 진화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87년 대법원은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들며 창조론을 가르치도록 결정된 법을 폐지합니다. 학자들은 미국에서 진화론이 창조론을 대체하기 시작한 이후로 미국이 1957년 소련에게 우주탐사 경쟁에서 졌었기 때문으로 보기도 합니다. 미국이 소련한테 우주탐사 경쟁에서 진 이유가 학교에서 창조론이나 가르치면서 과학교육이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생겼고, 과학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창조론은 주류에서 밀려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학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교리를 믿으십니까? 찰스 다윈은 말합니다. 누군가는 진화라 부르고 누군가는 신이라고 부른다.